사실 가계약이라는 개념은 민법상은 존재하지 않는 단순히 실무적으로만 존재하는 거래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쓰디 쓴 세금 문제를 달콤하게 풀어드립니다. 달고나 세금 임원저에게사입니다. 오늘은 자금 조달 내용보다는 행정 처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간혹 문의를 주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의 제출 시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계약일은 가계약금을 납입한 시점이 될까요?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잔여 계약금을 모두 완납한 그 시점이 계약 시점이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르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가 등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거래가 등에는 자금조달 계획서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된 증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의 체결 시점은 가계약금을 지급한 시점인지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여 계약금을 지급한 날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사실 가계약이라는 개념은 민법상은 존재하지 않는 단순히 실무적으로만 존재하는 거래 형태입니다. 가계약이라고 하면 사전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상호 간의 거래 의사를 타진을 하고 매수자에게는 우선 매수권이 주어지는 임시적인 계약의 형태로 실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명문화된 관행이 없다 보니까 판례나 다른 판결의 사례를 통해서 법이 바라보는 가계약의 성격에 대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계약의 계약 체결 여부는 계약금의 반환이나 배액 배상 등의 이슈와 연결되므로 관련 판례를 찾아보면 가계약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판결마다 결론이 조금씩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서 가계약의 형태나 체결 양상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가계약을 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가계약을 계약의 체결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똑같이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에 대한 분쟁 이슈지만 각 계약의 가계약 시점에 어디까지가 합의됐는지 그리고 합의점에 대한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바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계약이 계약의 성립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계약 체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거래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이 확정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 지급 시기를 확정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했다면 가계약 시점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자금조달 계획서를 가계약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단 매매 금액과 목적물만 확정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잔금 일자만 대략 3개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언제 계약서를 쓸지조차 확정짓지 않고 가계약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대금의 지급 시 중도금을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변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들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관할 지자체의 입장에서 가계약 시점이 계약의 체결 시점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관행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 보수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계약금 입금 시점부터 계약서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을 하시고요. 자금조달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셔서 가계약 시점으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시점까지를 30일 이내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가계약금의 지급이 사실상 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정상 계약서를 단기간 내에 작성하기 어려워서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중요한 계약 내용들을 확정짓고 관련 내용을 이미 문자나 이메일로 주고받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가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 기준일인 계약의 체결 시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관련 사례나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시고 내가 진행할 매매계약의 실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숙면과 꿀잠을 책임지는 달고나 세금 임원재에게 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